증세 논란 속에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이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른바 태릉 신도시 수도 이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란 짚어볼까요? 결국 대통령이 정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겠다 결정을 내리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에 앞서 당과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청와대 간 엇박자가 끊이지가 않았는데요. 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뒤 그 다음 날에는 박선우 국토부 1차관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뒤집는 발언을 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또 박 차관의 발언이 있었던 당일에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오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다소 톤 다운이 된 입장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정청이 해제 불가 쪽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가 감지된 가운데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시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혼란이 마무리가 된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윤 기자 설명을 지금 쭉 들으니까 정말 짧은 기간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이런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좀 잦아지고 있고 당, 정, 청 손발이 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이 아닌 건데요. 정부와 청와대 또 집권여당 제각각 다른 입장을 항상 내놓고는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도 사실은 기재부가 밀어붙였는데 결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 됐고요. 네. 여론에 못 이겨서 결국 개편안이 수정이 됐습니다. 네. 또 앞서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과정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을 어디에 두냐를 두고 이견이 생기자 다시 한번 대통령이 정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 기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현안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정청 간 의사소통이나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나아가 부처별로 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뉴딜만 해도요. 이 그린 뉴딜을 넣는다 뺀다 이 부처 간 줄다리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그랬었죠. 그러나 결국 대통령이 또 정리를 한 상황이 됐고요. 네. 급조가 되다 보니까 이 과거에 나왔던 걸 이름만 바꾼 정책도 눈에 띌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번 정부의 경제 철학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방향이 크게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세부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여러 중구난방식으로 의견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류정훈 기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4.8%로 나타난 겁니다. 가장 낮았던 건 지난해 10월 2주차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당시로 41.4%였는데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유 기자,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역시 부동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가 주택 공급지로 태릉 골프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면 약 10,000가구, 최대 10,000가구까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치도 서울 속에서 자연 환경도 괜찮고 인근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있어서 기존 교통망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 기자, 그런데 이제 벌써 일부에서는 인근 주택 가격, 부동산이 오르고 있고 태릉 신도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태릉 골프장 여기도 그린벨트라고요. 네, 태릉 골프장이 그린벨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난처해졌는데요.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대 그린벨트는 보존하면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콕 집은 곳이 태릉 골프장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난처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지만 다른 대규모 공급 입지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개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오나요?
다음 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늦어도는 다음 달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론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니까 이 수도권 부근에 숨겨진 각종 유유지를 끌어오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3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들도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오락가락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요즘 말로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자기 튀어온 말. 지금 갑자기 수도권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뭡니까?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이 과밀화된 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윤 기자, 그런데 또 경실련이 이를 비판했죠.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정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부가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21일 2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가 평균 94%로 가장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컸다며 진보 정부에서 최고로 올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날을 세우고 있군요. 윤재 기자, 이런 분위기라면 이달 말에 예정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또 얼마나 고개를 국민들이 끄덕일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근 총선 전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정점을 찍은 뒤 부동산 문제 등을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당 이달 말 예정된 이 정부 공급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만약 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나올 경우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강화. 이를 두고 부자 증세냐 아니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부자 증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이념 대결, 진영 대결이 아닙니다. 투기 세력이 집을 내놓고 살기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집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이 4억 5천만 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허탈합니다. 월급도 3년간 4억 5천만 원 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집값 좀 잡아주십시오. 사회 초년생 30대 젊은 가장에게도 희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빚을 넘어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받아 집 산다는 이른바 영끌, 이런 말 사라지지 않을까요?